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 은평선이 기본계획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노선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15km에 8개 역을 신설하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노선도를 보면 고양시청과 화정역, 행신중앙로를 지나 창릉지구에서 4개 역을 거쳐 향동지구를 관통한 뒤 세전역으로 연결됩니다. 화정역에서 3호선, 창릉지구 내 창릉역에서 GTX-A, 세전역에서 6호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고양 은평선이 예정대로 세전역에서 서부선과 직결되면 고양시에서 여의도 간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30분까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화정, 능곡, 행신과 원흥, 향동 등 고양시 덕양구 지역 전반에 걸쳐 교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가 선정되면 2026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파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파주시는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 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 생활 폐기물 청소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손성희 파주시의원은 원가 계산 시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데이터만 사용했고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허 발명의 명칭, 출원 번호 및 등록 번호도 파악하지 못했고 GPS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토 없이 맹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복수업체 견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검증위원회를 통해 용역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GPS 기반 산정 방식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특허 출원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수거 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성희 의원은 집행부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9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대 회장으로 의정부 시장을 선출하고 1호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노력 등 7가지 협력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주제 발표와 영상산업 진흥을 통한 특화된 경기북부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파주시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건설사를 확정했습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파주 도시관광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파주시 역점 사업입니다. 서패동 432번지 일대 44만 8,00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종합의료시설과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조성 착공과 병원 공모를 준비해 내년 말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양시가 내년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불참은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 청년 기본소득에 35억 원을 집행한 고양시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목적의 예산이 70% 이상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도비 편성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동두천시가 하교 때 버스를 호출하면 돌봄센터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초등 돌봄 안심 셔틀버스 동트리를 경기도 최초로 운행합니다. 동트리는 동두천 내 초등학교 11곳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연계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셔틀버스입니다. 탑승 대상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으로 하교 후 평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며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동트리 앱에서 원하는 목적지와 탑승지를 선택해 호출하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빌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